그러면 이 문제의 경우는 지금 8단, 9구단 8단을 일일이 출력하고 있어요. 함수를 실행해서. 이번에 할 내용은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함수에는 매개 변수랑 리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함수를 자판기라고 보면 되고, 저희 매개 변수는 동전 투입구, 그리고 리턴은 배출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뭘까요? 매개 변수. 변수는 변수인데 이 매개의 의미가 뭘까요? 음, 이거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만들기만 한 상태니까. 이렇게 써줘야 이름으로 찾아가서 안쪽에 있는 일, 이런 일을 실행하니까 이렇게 써줘야 뭔가 나오긴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실행할 때 여러 번 호출하고 싶으면 반복문을 쓰면 됩니다. 반복문을 쓰면 되는데 이거를 반복문을 한번 직접 써보죠. i는 1이라 해놓고 i가 뭐 100번 정도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하니까 100번 반복하는 건데, 여기에 i랑 8단 함수 안에 있는 i랑 다르죠. 얘는 지역 변수고 얘는 전역 변수죠. 서로 다릅니다. 이 지역 변수다 보니까 이 함수가 실행될 때 그리고 끝날 때 이때 동안만 살아있어요. 서로 다른 공간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i는 1이라고 만들었다 해서 여기서 만든 이 i라는 지역 변수의 값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덮어쓰기 되는 게 아니에요. 재활용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업무 상황으로 돌아와서 일일이 8단을 출력하는 업무예요. 근데 이 8단을 잘 출력하고 있다가 9단 출력해줘 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단을 9라고 해놓고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9단 출력되잖아요. 자주 있는 일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놔뒀습니다. 근데 이런 요청, 8단이 아닌 다른 단 출력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막 한 100번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얘도 어쨌든 요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편하지 않을까요? 얘도. 그래서
함수로 만들어 줬습니다. 9단 출력하는 걸로. 그리고 나서 호출해주면 9단 출력하죠. 8단 또 들어오면 8단 실행해주면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자, 8단, 9단, 9구단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5만 8천 단 출력하라 할 수도 있고 27단 출력하라 할 수도 있고 숫자는 많아요. 어떤 숫자에 9구단을 출력하라고 할지 모른다는 거죠. 뭐 실컷 9단 요청 많이 들어오길래 9단을 함수로 9단을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호출했는데 만들고 난 뒤로는 9단 요청 안 들어오고 막 100단 뽑아달라 해놓고 막 이래요. 그리고 100단도 이제 좀 혹시나 모를까 좀 많이 들어올까 해서 함수로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뭐 200단 출력해달라 하고 그러면 쓰지도 않는데 만들어 놓은 함수가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요? 요구하는 요청에 대해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든지 좀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첩하게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이 함수로서는 각각 8단이랑 9단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함수 두 개는 8단이랑 9단만 출력할 수 있는 이유는 단위값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고정인 이상 이렇게 정해진 숫자의 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모양만 보세요. 지금 이런 함수는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가정하고 제대로 돌아간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단까지는 함수 이름이죠. 함수 이름.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은 뭘까요? 내가 출력하고 싶은 단위죠. 그럼 여기서는 1단 출력하고 두 번째에선 3단, 5단, 7단 출력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이건 어디까지나 이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된다 해도 같은 이름의 함수를 찾아가면 단위값이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8단 출력해요.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그러면 1단, 3단, 5단, 7단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 보세요. 얘 때문에 8단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된 상태에서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변경해주고, 그러고 나면 어때요? 여기 안에는 값이 들어있지 않은데 들어있지 않은 값을 쓰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단이라는 변수는 내가 출력하고 싶은 단의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는 함수를 실행할 때 소괄호 안쪽에 들어있고, 그러면 이 소괄호 안쪽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각각 집어넣을 수 있어야 내가 의도한 단의 구구단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얘가 함수 안쪽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못 넣잖아요. 못 받잖아요. 이 정보를. 이해되시나요? 자, 중고거래 하려고 하는데, 자, 물품, 자, 상품을 중고거래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만나서 거래한다고 했을 때 서로 같은 장소에 가야 물건을 받을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장소가 괄호 안인 거예요. 괄호 안. 그러면 이제 1이라는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선 1단 나오고 3단 나오고 5단 나오고 7단 나오고, 테스트를 해보자면 숫자 58,000 넣고 1254 넣고 문제없이 잘 나와요. 왜냐면 이런 정보를 단에다가 넣어서 함수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 단이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했을 때 이 매개의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어, 중간에서 양편의 관계, 그러니까 양쪽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 중간이 매개 변수 역할을 하는 거고, 양쪽이라 하면은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인 거죠. 얘네 둘의 관계를 맺어주는 변수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도 변수니까 변수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수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은 몇 단을 출력하라고 하든 곱하기 9까지만 출력하죠. 이유는 종료 조건 때문이잖아요. 종료 조건. 여기서 9로 고정해 놨으니까 곱하기 9까지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곱하는 숫자를 정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몇 단까지, 곱하기 몇 가지 할지 담아놓을 변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리미트는 비어 있잖아요. 만들지도 않았고. 그러면 순서에 맞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의 값이 9니까 곱하기 9까지 나오죠.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곱하기 3까지만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곱하기 5까지만 나왔으면 좋겠을 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정인 상태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뭐 3, 여기다 5라고 했을 때 이런 정보들이 함수 내부로 들어가서 이용될 수 있게 하려면 얘가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죠. 매개체 역할은 같은 곳에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쉼표로 구분해 주면 됩니다. 여러 개 쓸 땐. 그러면 이제 이런 3과 5라는 정보가 이 줄에서 각각 실행될 때 리미트라는 매개 변수로 들어가게 돼요. 일단은 뭐 8까지 곱한다고 했을 때 3단은 2까지, 5단은 4, 7단은 1까지. 그러면 일단 8까지 곱하고 3단은 2까지 곱하고 5단은 4까지, 7단은 1개, 그리고 곱하기 3, 곱하기 5까지. 이게 매개 변수입니다. 함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값은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호출한 함수 안에 괄호 안에 이런 정보를 적어줬을 때 그때 정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줘야 하는 정보가 두 개인데 줘야 하는 정보보다 적거나 많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적거나 많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하나가 모자라고 여기서는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모자랄 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자, 13번 줄 문제 있다고 나오죠. 오르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보세요. 자, 참고로 이제 이거는 처음 본 단어죠. 인자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인자라고 하는데 함수 실행할 때 이 함수한테 주는 정보 옵션 값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를 실행할 때 이런 애들이 아규먼트 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자는 매개 변수로 들어간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걸 읽어봤을 때 어때요? 함수 호출에서 실행하고 있는 게 missing one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그러니까 위치상 필요한 인자가 하나 모자라다 그리고 그 인자는 리미트라는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인자다 그러니까 함수 정의한 거 보면은 매개 변수가 두 개라서 인자도 두 개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 모자라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된다. 리미트에다가 지금 들어갈 값이 없잖아요. 근데 이러면 함수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쓰일 수가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매개 변수의 개수와 인자의 개수를 일치시켜줘야 하는 이유예요. 음, 순서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앞에 거는 앞에 거, 뒤에 거는 뒤에 거 매개 변수로. 그래서 개수를 맞춰줘야 한다. 58,000은 단위라는 변수로, 3이라는 인자는 리미트로. 그럼 이번에는 더 많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인자의 개수랑 매개 변수의 개수랑 일치하지 않죠, 일단. 함수 실행할 때 이런 인자를 주면 얘는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1254는 단으로 들어가고 5라는 숫자는 리미트로 들어가는데 얘가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함수 실행할 때 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두 개인데 인자가 세 개 주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보다 많은 인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는 함수 실행의 잘못된 예입니다. 일단은 매개 변수와 인자의 개수는 일치해야 한다 라는 규칙에 어긋난 거. 인자의 개수가 매개 변수의 개수보다 작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많아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규칙. 인자는 순서대로 매개 변수에 들어간다. 설명을 해보자면 A랑 B라는 인자가 있어요.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에서 호출. 그러면 이런 이름의 함수로 들어갈 때 한 리미트라고 했을 때 A는 리미트, B는 아니지, A가 단위죠? B가 리미트로. 순서대로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매개 변수랑 매개 변수는 뭐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함수 실행할 때 인자로 줘야 하는 것도 똑같이 많아지니까 적당하게 써야 돼요. 적당하게.